안녕하세요. 취득세 5분 특강 김수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5분 특강 18번째 시간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면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인 감면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요를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시,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면 규정의 개요입니다. 이 감면은 뭘 의미하냐? 단순합니다. 취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주는 것, 감면해 주는 것이고요. 이 감면 규정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처음 1강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 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보시면 이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라는 것에서 또 이 감면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저도 처음 업무를 할 때 이 감면 조례를 생각을 못해서 상사분께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면 조례라는 걸 아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감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입니다. 법 규범. 하지만 거의 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 감면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들어가 보셔도 되겠지만, 이 통합적인 사이트인 자치법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alisgo.kr인데요. 이거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보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조를 해서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제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이 제6조부터 시작해서 이 92조에 이르는 좀 어마무시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크게 보면 감면의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시면 농업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교육 및 과학기술,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기업 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의 지역개발, 그다음에 공공행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단어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면 이 국민들도 편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 제목만 뽑아온 건데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렇게 내가 취득하는 것들이 이런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치규범 말씀드리면서 그 시스템 이제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합적으로 이런 사이트를 마련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북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세부적인 규범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희는 이제 세법적인 측면에서 취득세 목적에서 감면조를 찾고 있지만, 이 사이트를 이 개별적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게 많은 이 감면이나 법 조례들이 있습니다. 꼭 감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행정에 관한 지원, 그런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세금 감면, 세법 감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면 규정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처음 등장하는 이 자격 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한번 예시로 보면서 감면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왼쪽이 이제 법이고요. 중간에가 시행령, 그리고 마지막 시행규칙이 있는데, 주로 이 법에서는 어떤 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어떤 그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시행령에서는 그 요건 중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별도의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시행령에서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요건 혹은 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구비 서류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꼭 더 살펴보시고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법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 규정, 이 자격농민 농지 등의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에 있고요. 자격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한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취득은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렇게 문장은 하나로 되지만 사실 이걸 다 따져보면, 나눠서 따져보면 굉장히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별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하에서 제가 살펴보면 우선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 자격농민. 자격농민은 무엇인가? 농업이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후계 농업 경영인 개념도 나오고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는 굉장히 많은 요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경작할 목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직접 경작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내가 도시 지역 외에 소재한 이런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단순 잠깐 와서 이런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것까지는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경작을 별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지. 농지는 무엇이냐? 아무 땅이나 되느냐? 내가 농사만 지으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공부상 지목, 즉 내가 그 자료상의 토지 대장이나 이런 대장상의 지목이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인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지 이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동산 간주 취득을 설명드릴 때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사항은 이 감면율이라는 겁니다. 이 취득세의 감면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일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율은 뭐 3%, 10%, 50%, 뭐 100% 등 감면 규정별로 다양합니다. 지금 이 자격농민의 경우에는 50%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하실 것은 이 동일한 감면 규정이라도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 이 감면율 자체가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내가 취득한 시점 현재 그 규정 내에서 가장 유효한 세율이 뭔가, 유효한 감면율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과거의 법을 보시고 과거에 뭐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몰기한입니다. 뭔가 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일몰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몰기한은 어떤 법은 정한 기간까지만 유효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격농민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때의 취득까지만 50%를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규정입니다. 이런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즉 만약 2024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법이 그대로 있다면 사실 이제 이 법은 무효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은 적용이 불가하고요. 한편 연장이 되더라도 만약 2025년까지 더 연장해준다 그러더라도 이 감면율, 예를 들면 감면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30%로. 그리고 다른 요건들, 예를 들면 이 자격농민이라고 하면 아까 농업이 주업이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만약 이 규정이 한 5년 이상 이렇게 좀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일몰기한과 그 연장 여부를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세수 부족 등의 사유로 이 감면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다음에 감면 요건도 점점 까다로워진다. 이런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비과세와 감면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17강을 보시면 이제 비과세는 세금을 전부 줄여주는 것이고요. 감면도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것인데 보통 이것을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입법 취지. 일단 비과세는 국가 등의 취득 등에 따라서 세무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또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즉 국가 등이 귀속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장려하고, 기타의 뭐 임시 건축물까지는 취득 과세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납세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 어떤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 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지원하겠다, 사회복지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하에서 특정 분야에 따른 세금 지원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면 감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법적 성질은 비과세는 완전한 면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요. 납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하실 절차가 없고요. 다만 이제 비과세에 대한 신청서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면은 내가 감면을 해주지만 원래 이거는 취득세를 내는 거야 하는 어떤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감면의 경우에도 모든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비과세는 완전한 100%의 세부담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취득은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감면은 일부 줄어지긴 하지만 완전한 세부담 면제는 아닙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100%가 아닌 감면율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격농민의 경우에도 50%만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50%는 내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한 세부담 면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부담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면분 농특세는 감면액에 대해서 20%에 대한 부담세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100% 감면을 받더라도 적어도 그 중에 20%는 이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감면은 완전한 면제는 아닙니다. 네. 특히 이 농특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세월편에서 따로 설명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면에 대한 좀 주의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